듣는 블로그 13번째. 웨스 벤틀리의 영화 아메리칸 뷰티,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시즌 5. 1. 영화 아메리칸 뷰티. 이 리뷰는 배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작품을 온전히 해설하지 않지만 영화 아메리칸 뷰티의 스포일러. 별 상관없는 이야기. 성추행을 일삼은 케이시 애플렉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탄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줄거리와 분위기를 앞만 살펴봐도 내 취향이 분명하다. 하지만 보지 않았다. 배우의 사생활이 연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충격적인 묻 의견을 두고 적어도 나는 배우가 지닌 영향력을 따지고 싶었다. 내가 그의 영화를 보는 것은 곧 연기만 잘하면 상관없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꼴이 될 것만 같았다. 명작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뷰티는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비슷한 이유로 보지 않고 있었다. 주연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아동 및 미성년자 남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케이시 애플렉은 쿨하게 그의 연기 인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케빈 스페이시는 이미 명성을 잃고 커리어가 끝장났기 때문에 그의 영화를 보는 것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리고 또 덧붙여 합리화를 좀 하자면 일부 배우나 감독 혹은 제작진 누군가의 인성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영화를 불매해야 하는 게 맞다. 일부 제작진의 문제로 영화 전체가 망할 수 있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어 미디어 종사자들이 높은 도덕성을 지닐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영화를 보고 리뷰를 써서 자꾸 언급되게 만드는 게 옳지 않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주연 한두 명, 감독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창의력과 노고가 들어간 게 영화이기에 섣불리 주인을 정하지 말자는 생각과 리뷰를 쓰고 언급하면서 해당 문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음으로써 문제를 알려 합리적인 영화 소비를 하려 한다.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수상작 1999년 영화 아메리칸 뷰티 리뷰. 줄거리. 영화는 주인공과 그의 아내, 딸의 이야기를 각각 비중 있게 다룬다. 중년의 남성 레스터는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데 무기력한 삶에서 딸의 친구에게 욕정을 느낀 뒤 변화하기 시작한다. 아내 캐롤리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고 딸 제이는 이웃집 남학생 리키와 연애를 시작했다. 딸 친구에게 섹스 판타지를 품는 아버지는 역겨우며 잘 나가는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의 모습은 좋게 볼 수 없고 10대 딸이 순진하게 넘어간 남학생은 대마초 밀매상의 스토커 기질이 있다. 처음엔 가족이라는 평범한 소재에 자극적인 요소를 잔뜩 집어넣어 몰상식함을 재치로 포장하는 블랙 코미디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 영화가 지닌 최고의 장점, 설득력에 크게 매료되어 버렸다. 세 인물 아빠, 엄마, 딸이 각자 겪는 자극적인 일들을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로 묶으면서 영화의 주제, 일상의 행복을 잘 전달하고 있다. 꺼림칙해서 퇴퇴하다가도 자꾸만 생각나는 그런 영화. 재밌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특별하게 한 것은 세 가족과 긴밀히 연결되는 이웃집 남학생 리키이다. 리키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온순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대마초를 밀매하며 일탈이 시작한 주인공에게 대마초 공급책이 되고 비디오 카메라로 제인을 수시로 몰래 찍다가 마음을 얻게 된다. 결말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역시 리키이다. 리키의 아버지가 주인공과 리키의 관계를 성매매로 오해해 주인공을 죽이게 된다. 리키는 주인공 내 식구와 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영화의 주제의식을 내비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리키가 제인을 초대해 자신이 촬영한 비디오 중 가장 아름다운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바람에 비닐 쓰레기가 낙엽과 함께 나부낄 뿐인
보잘것없는 영상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리키의 심오한 표정은 결말에서 죽임을 당해 피범벅이 되어 있는 주인공을 바라볼 때 짓는 희미한 미소로 이어진다. 주인공은 죽는 순간에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관객만 들을 수 있는 나레이션이지만 마치 리키는 전부 꿰뚫어 본 듯하다. 영화가 말하는 가족과 아름다움의 가치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고 웨스 벤틀리의 파란 눈은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든 데 1등 공신이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웨스 벤틀리의 필모그래피를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정말 커리어가 별로였다. 인디 영화도 아니라 B급 영화가 태반이었고 최근에는 큰 영화에 조연으로 꽤 나오긴 했지만 아메리칸 뷰티를 21살 때 찍었는데 이후 30대 초반까지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희한했다. 일이 이렇게 안 풀렸나 궁금할 지경이었다. 조금 알아보니 그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순전히 마약을 구매할 돈을 위해 가끔 작품을 찍었다고 한다. 아메리칸 뷰티 이후 스파이더맨이나 몬스터볼과 같이 괜찮은 작품들에는 연달아 캐스팅이 불발되었고 소포모어 징크스로 다음 작품에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아메리칸 뷰티에서의 눈빛과 20대의 어린 목소리를 살펴볼 작품이 더 없다는 것은 영화 팬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볼 것이 없어서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를 찾아보았다. 미드에는 전혀 관심 없는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유명한 작품인지. 특히 시즌5에서는 웨스 벤틀리가 메인 롤을 맡았다기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다. 호텔 편은 하필 최악의 평가를 받는 시즌이긴 했지만. 이어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시즌5의 리뷰가 있다.